대한민국의 차세대 전략 무기. 현무-6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군은 극비리에 개발된 현무-6 전술핵급 미사일의 핵탄두 신기술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무-6 미사일은 기존의 현무 시리즈보다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벙커버스터 기능을 극대화하여 북한의 지하 핵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기술 공개를 통해 현무-6이 단순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핵탄두급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했다. 이 미사일의 핵심 기술은 초고속 탄두 관통력과 고인력 폭발력을 동시에 극대화한 점이다. 일반적인 벙커버스터 미사일은 지하 50m 내외의 깊이에 도달하는 데 반해 현무-6은 지하 300m 이상까지 관통할 수 있는 특수 설계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탄두의 공기역학적 설계와 초고속 추진체 기술 덕분이며 이로 인해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활용한 충격파 효과까지 극대화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어떻게 단기간에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특히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현무-6의 기술력은 기존 서방 국가들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현무-6의 또 다른 특징은 다중탄두 기술, MALV, 멀터펠 인디펜던트리 타워기터벨 리엔트리 비이켈 적용 가능성이다. 이는 한 발의 미사일이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하여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한국이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현무-6은 전략적 억제력뿐만 아니라 전술적 유연성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기술 공개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도 현무-6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기 없이도 핵탄두급 전략 무기를 개발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동북아시아 군사균형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역시 자국 방위 정책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현무-6의 실전 배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현무-6은 단순한 공격형 무기를 넘어 한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군은 2027년까지 현무-6을 실전 배치하고 향후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개발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미사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최강의 지하 관통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실전 테스트 결과에 따라 현무-6은 한국군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미 294척 배수 중 425척의 트럼프 군함 늘린다. K조선 에머로스의 기대감. 미국과 중국 간 미래 해군 전력 차이가 함정수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업 부활과 군함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을 예고했다. 이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사들은 미 해군의 유지 오수정비 사업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등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서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6일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발간한 중국 해군력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군함 보유 대수가 미국은 294척, 중국은 42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09년 수상함 잠수함 총합 262척을 보유하고 있던 중국은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2015년 사상 최초로 미 해군을 5척 차이로 추월했다. 2022년에는 351척으로 급증해 미 해군과의 격차는 57척으로 커졌다. 이처럼 양국의 함정의 규모가 수적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삭감함을 골자로 하는 시퀘스터 발동, 중국 지도부의 결단이 작용한 결과다. 중국은 특히 시진핑 집권기에 해양 굴기를 드러내며 해군력 증강에 힘쓰기 시작했다.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전문가 포럼에 기고한 미중 해군력 경쟁의 추이와 전망 2008-2030에 따르면 시진핑 1기부터 3기와 중첩되는 시기에 건조된 중국의 신형 함정은 약 170여 척으로 전체 중 70%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같은 기간 중 건조된 미국의 신형 함정은 전체 함정의 2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함정의 평균 선령이 중국의 경우 14.9년, 미국은 24.2년으로 10년 이상 낙후된 상태이고 2024년 6월 기준 총 톤수는 미국이 360만 1900톤이고 중국은 155만 7178톤으로 집계돼 2.3배가량 우월하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는 미국 함정의 개별 크기가 훨씬 큰 점에 기인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쟁 우위인 함정 총 톤수가 상쇄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미 해군의 6개 함대는 동대서양 서대서양동 태평양 서태평양인 도양 남아메리카에 분산 배치돼 있다. 중국 동부 해안에 집중된 중국의 3개 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전진 배치된 미 해군의 함대는 일본 요코스카에 주둔하고 있는 7함대가 유일하다. 김 교수는 미국 함정 총 톤수를 6으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2.6배 앞선다며 미국의 6개 함대 전체가 미사일 수직 발사관세 9,900여 개를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6등분하면 1,650개로 화력 측면에서도 중국이 2.6배 월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남동 중국해에서 유사시 미 해군의 주력인 본토의 3함대가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진입하는 데 10에서 15일이 걸린다. 하지만 이는 기뢰 미사일 잠수함 등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력의 저항과 자연적 태풍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평가다. 아울러 미국의 수상함 총 톤수에서 차지하는 항공모함과 경항공모함으로 분류되는 상륙함의 비율이 66%가 넘는다는 점도 꼽힌다. 문제는 해당 함정들이 대함탄도, 미사일인 DF-21D나 DF-26, 그리고 극초음속 아스범인 YG-21 등 항모 킬러 미사일들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 전력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은 재래식 해군력에서 중국에 추월당했고 이마저 A2AD의 위협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한때 세계 제1의 조선 기술력을 뽐냈지만 존스법의 여파로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선박 수송 시 운항되는 선박은 미국 내 소재 또는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나 시설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방위 산업 기반 강화 차원에서 상선 외 군함까지 포함해 국내 조선업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백악관에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선업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특별 감세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선박 수출 외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맹국의 도움으로 미국이 단기간에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선박군함 유집 오수정비 사업은 주요 협력 분야로 거론되며 척당 수명이 30에서 40년에 달해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평이다.
이 분야에 관해 미 국방부가 발표한 예산은 139억 달러, 약 20조 632억 원.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조선사인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북미 시장에 깃발을 먼저 꽂은 건 하나그룹이다. 앞서 하나그룹은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미국 조선소를 품어 글로벌 최고 조선해양 방산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은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를 공동 인수했다.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의 생산 역량과 시장 경험을 기반으로 북미 조선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기술과 생산 자동화 등 스마트 생산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방침이다. 하나시스템도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선박 개발을 지원하며 통합 제어 장치와 선박 자동 제어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일부 도입해 조선소의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도 올해 6월부터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시작하고 연간 2대 3척씩 수주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 시설법에 따라 현지 투자도 단행의 인센티브도 따내겠다는 방침이다.